간밤에 미국 시장도 그렇게 좋지는 않았고 일본도 지금 니케이가 0.8% 빠지는데 우리 시장만 계속 강합니다. 허니문 랠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자, 이제 고민이 되죠. 이게 어느 정도까지 허니문 랠리가 이어질까? 이거의 판단, 시점이나 타이밍을 저희가 잘 가늠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조금 더 자세하게 전략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대표님, 저희가 지난주에 3,000피 다시 이야기 꺼냈는데 다행히 오르고 있어요. 예. 이번에는 악플은 달리지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다행이고. 무서웠었죠. 예. 저희가 또 극도로 조심하게 되면은 자네 조심하는가. 그쵸. 그러면서 또 네.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것 같은데 이제는 3,000포인트 얘기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쵸. 예, 더 많아졌고. 그러니까 저희는 그래서 이제 네. 약간 조심해야 되는 타이밍을 좀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랠리가 예. 어느 정도까지 갈지. 외국인이 오늘 일단 지금 현물 매수는 아직은 안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외국인 왜 이렇게 사는 걸까요? 왜 이렇게 사기보다 이제 오늘은 안 사니까 예, 약간 뉘앙스를 바꿔서 예, 말씀을 드려야 되는 더 거. 살까요? 외국인들이요? 외국인이. 네. 그거는 오늘 종가로 보시죠. 네, 종가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이따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의 어떤 약간 구조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리고요. 네네네, 좋아요. 네. 근데 지금 기조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지금 갑자기 뜬금없이 대통령 이제 바뀌고 정권 좀 정부가 안정되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바뀌는가? 네. 여기가 이제 가장 큰 핵심이겠죠. 그쵸. 네. 네. 그런 쪽으로 봤을 때 허니문 랠리가 아니라 뭐 이제 허니 선 랠리까지도 예. 문보다 선이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낮에도 간다. 네. 낮에 넥스트레이드도 가고 네. 낮에도 가고 예, 이런 쪽으로 가는 모습들인데 이제 중요한 건 그거 같습니다. 한국이 기존까지는 대세 상승장이 나온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세계 경기 좋아지고 네. 수출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미국이나 중국 쪽에서 막 화랑이 나올 때 그때 수출주를 중심으로 쫙 하고 올라갔던 게 그쵸, 예. 일반적인 케이스입니다. 수출 중심.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이제 그러면 장이 오르는구나. 그러면 삼성전자 사고 거기다 현대차 또 사고. 예 그런 또 수출주 중심으로 딱 포지션 짜놓고 그렇게 되면 편하게 시장을 네. 볼 수가 있었는데 이번은 그게 아닙니다. 달라졌나요? 이번은 시장의 성격들이 그게 아니라 한국 시장이 싸니까 싼 거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면서 딱 그 밸류업 되는 과정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한국이 지금 현재 PBR 기준으로 이제 1배 조금 넘어왔나 그럴 겁니다. 네. 예, 1배 넘어갔어요? 네, 코스피? 1배, 1.0 몇 X배 이 정도쯤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쪽으로 봤을 때 그러면 이런 뭐 한 배 수준이 뭐 과거 저희 한국 시장에서 봤었을 때는 그러니까 0.8배 샀다가 1.1배에 팔라 이게 불문율이었거든요. 네네. 그럼 앞으로 한 10% 정도만 업사이드 끝입니다. 이렇게 되는 과정이었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분위기는 그렇게 샀었던 한국 증시의 단면들이 네. 왜 그렇게 쌌었느냐라고 하게 되면 다 아시는 것처럼 맨날 중복 상장하고 거기다가 돈은 많이 벌었는데 회사에 돈은 많은데 배당도 배당 안 요만큼 안 하고 네. 지배구조도 막 뭔가 순환 출자 이상하게 막 꼬여 있고 복잡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의 발목을 잡았죠. 네. 이런 걸 해결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저희가 태국이나 인도네시아 같은 동남아 국가 쪽의 PBR이 증시의 PBR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얼마 정도 나와요? 1.4배입니다. 1.4배요? 네. 또 EM 시장 동남아 그 시장 다 포함해서 네. 약간 국가급으로 봤을 때 신흥 시장이라고 하는 EM 시장 쪽에서 평균 PBR 계산해 보게 되면 1.4에서 1.6배입니다. 네. 그럼 근데 그거 지금 우리가 1.0 몇이니까. 그렇다고 한국 기업들이 뭐 떨어지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쵸.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과정 쪽에서 싼 게 그럼 지금부터 만약에 신흥 시장 평균까지만 올라간다. 한 1.5배만 된다. 네. 지금부터 50%. 음. 맞는 얘기죠? 한 배에서 1.5배만 간다. 네. 50%. 그러면 보자. 앞으로 한 지수가 그러면 1,500 더 올라가야 되니까 한 4,500에서 5,000이 거기서 나오는 네. 얘기겠죠. 아. 네. 그러다 보니까 5,000포인트를 얘기할 수 있는 게 그런 밸류만 끌어올려줘도 네. 거기까지 들어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반응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죠. 그러면 그 끌어올릴 때 뭐 실적은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고 했었을 때 과거 저평가됐던 것이 끌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과정들을 누가 해줄 것이냐. 정부가 하겠다는 얘기죠. 상법 개정을 통해서 네. 이제 주주 가치가 가장 또 우선으로 주주이익에 위반하는 행동은 하면 안 된다라는 네. 쪽들이 하나 떠오르기 시작하고 그와 함께 또 어제 증권거래소 저는 그 대통령 당시 오셨을 때 증권거래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아, 정말요? 웅장하더라고요. 네. 예? 아, 저기 그 행사장에 같이 계셨던 건 아니고 그냥 그 앞을 지나갔다는 거죠? 가고 싶었죠. 네. 가고 싶었는데 테이저건 맞을까봐. 네. 예.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가서 예. 보다 보니까 저기도 있을 수가 없죠. 네, 예. 네. 근데 그런 과정 쪽에서 봤었을 때 일단 지금 시장의 분위기는 그런 역할을 정부가 해줬었을 때 나올 수 있는 특히 어제 나왔던 것들은
만약 우리도 주식을 사고 네. 배당을 받으면서 그걸 생활비를 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쵸. 양쪽까지 얘기하게 되면 뭐 배당 세제에 관련된 부분들이나 뭐 또 세부적으로 또 변할 소지가 좀 더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기대감이 살짝 더 올라가는 모습들이겠죠. 네. 그게 이제 하나의 변화 요인으로 되는데 그럼 지금은 기대감입니다. 또 그렇게 하는 정부 정책들이 순차적으로 딱딱딱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제 바뀌는구나라는 관점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런 쪽에서 보니까 TFT 정부에서도 구성하고 있고, 그러니까 주식 재갑 찾기 TFT 네. 뭐 이런 쪽으로 당에서도 뭐 지금 민주당에서도 뭐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그런 내용들의 네네네. 구성이가 만들어진다 그렇다는 얘기는 일단 그러면은 그나마 이번에 기대가 좀 더 큰 게 그렇게 했을 때 그러니까 입법부와 행정부가 한 몸이 돼서 움직인다. 그러면 오히려 법안 통과가 되고 그걸 가지고 행정부가 바로 처리하고. 받고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그래서 기대감이 높아지는 그런 부분들이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우리가 지금 지수가 조금 올라와서 1.0 몇 배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는 1배 조금 넘어가게 올라갔는데 네. 걱정하시는 분들이 지금 단기간에 지수 너무 많이 올라온 거 아니야? 라고 평가를 하는 분들이 계시던데 네. 아니면 지금 사지 못하겠다고 한 게 너무 단기간에 올라와서 약간 걱정이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럼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코스피 이 자체로 PBR로 봤을 때는 비싸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수치적인 입장으로 봤을 때는 아직은 개선 요인만 툭툭 더 집어 이렇게 약간 보강된다라고 하게 되면 네. 충분히 더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시장을 바라보는 입장인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네. 이런 상황 쪽에서 그리고 또 속도도 빠르고 저희가 알고 있듯이 아까 장 올라가니까 삼성전자 사야지 이게 뭐야 계좌가 뭐 이런 느낌이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는 안 갑니다 또. 삼성전자는 보석 같은 종목이라서 나중에 보석함을 딱 열을 때 그때 이제 한번 이제 지수를 레벨업 시킬 때 확 올라갈까요? 울고 싶네요. 네. 아직까지는요. 예, 그런 상황들로 봤었을 때는 일단 지금은 저평가된 종목들에 대한 반응들 물론 삼성전자는 저평가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그쵸. 아직 입맛에 그렇게 아직 강하게 반응이 안 오고 있고. 들어오지 않다 보니까 일단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일단 지금 아마 시장 분위기는 아마 지금 어느 정도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저평가 종목이 네. 주가가 올라올 때 보게 되면 이제 가파르게 쫙 올라오는 어떤 개별주들도 이제 그렇게 움직이다 그쵸, 보니까 거기에 이제 반응들이 한국도 그렇게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속도가 문제긴 합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추세들은 이런 분위기라고 하게 되면 쉽게 기대감이 꺾이지 않겠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럴 때 이제 또 주의해야 될 게 이제 그겁니다. 뭐죠? 앞서 우리 앵커님하고도 얘기했지만 종목이 좋아 보여요. 네. 그러니까 특히 오늘 요즘 보게 되면 두산 에너빌리티. 네. 예, 저희도 한 3주 전에 다뤘습니다만. 그쵸. 네. 이게 주가가 계속 가다 보니까 저희는 사고 싶어요. 그쵸. 사고 싶고 그렇게 되면 이제 주가가 딱 올랐을 때 그걸 산다라고 하게 되면 산 다음에 그 다음 날 보면 조금이라도 조정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나는 올라가면서 사다 보니까 밑에서 조정 나오게 되면 바로 3% 마이너스. 그렇죠. 네. 마이너스로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기분이 나빠요. 그렇죠. 또 거기서 조금 오후 때 고민하게 됩니다. 이거 팔아야 되나? 네. 라고 해서 혹시나 팔면? 손절로 나가기 시작하게 되면 네. 이거 너무 많이 올라서 내가 잘못 산 것 같아. 그다음 하루 이틀 뒤에 또 쭉 올라가고. 다음 날 또 올라가고. 예.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나왔을 때는 일단 뭐 마음을 너무 이제 급하게 갖지 마시고요. 네네. 네, 거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일단 룰이 있습니다. 음봉에 사는 겁니다. 네. 음봉에 떨어질 때. 차라리 음봉에 사는 겁니다. 그래야 마음이 편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럼 계속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언젠가 추세 쪽에서 음봉 나왔을 때 그때 들어가야 그다음에 다음 추세가 쭉 갔었을 때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런 관점으로 가게 되면 지금 시장에선 많이 올랐다고 뭐 너무 소외될 필요도 없고요. 네네. 계속 관심 있게 보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관심 있는 종목들을 봐뒀다가 조정 나오고 쉬어가고 이럴 때 조금씩 담아가는 게 필요하다. 그럼 어쨌든 지금 시장 자체의 대세가 우상향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이런 전략을 좀 알려주셨고 예. 그러면은 어쨌든 좋습니다. 뭐 지금 이런 시장의 현재 상황은 그런데 가장 그럼 이제 시청자분들이나 저희가 궁금한 건 네. 정부 정책이 정부가 이렇게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는데 네. 이게 진짜 실제로 시장이 먹힐 수 있느냐, 먹히겠느냐라는 겁니다. 네. 어제도 뭐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배당 촉진 위해 세제 개편을 생각 고려해봐야 된다. 네. 뭐 이런 거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한다는 건지, 그렇죠. 아니면은 뭐 배당 성향을 진짜 35%대까지 올린다는 건지, 이게 진짜 시장에 먹힐 건지 어떻게 보세요? 요게 그러니까 저희가 그러니까 한국 시장에서 한국인들끼리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네네. 이런 투자 아이디어를 벌써 이제 외사에서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던 네네. 부분들이고, 그러니까 당선되게 되면 이렇게 바뀔 거다 보니까 거기서 한국을 베팅해라. 그래서 지금 다 뭐 CLSA 뭐 3,000 나오고 골드만삭스 3,100 나오고 하는 적극 매수 이유들이 막 이렇게 예. 사인 나옵니다. 그게 이제 이런 게 포인트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런 쪽에서
일단 지금까지 알려진 뭐 상복 개정은 들어간다라고는 하고 있는데 거기서 초안 같은 경우 그랬었습니다. 한 벌써 좀 미리 공개됐던 초안 같은 경우는 배당 세제가 배당 소득 분리 과세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는 빠져 있다라고 하다 보니까 네. 이거 이거 약간 예, 이거 좀 의아했거든요. 그런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지금 정부 입장으로 보게 되면은 네. 이걸 만약에 분리 과세를 해줘서 그러면 그만큼의 어떤 과세가 들어올 걸로 수입을 들어올 걸로 생각했는데 그만큼이 빠진다 그러면은 약간 그걸 또 어디서 다른 데서 채워야 되겠죠. 세수 부족을 어디에서 충당할 건지. 그렇죠. 근데 혜택을 주는 건 좋겠는데 그것까지 포기하면서까지 이거를 줘서 증시를 살릴 것이냐. 요게 이제 앞으로의 관건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지금까지 민주당의 성격은 그렇게 되면 이거 부자 감세 아니냐라는 논리 때문에 지금까지는 번번이 이해가 안 나왔던 부분들이고 좌절됐던 분위기입니다. 근데 이번에 그래서 의지가 강한 또 행정부 입장 쪽에서 이거 하는 게 훨씬 더 좋겠다. 그리고 증시를 어느 정도 좀 부활을 시켜놓고 거기다가 거래가 많이 되기 시작하게 되면 거래세 이런 거 나오기 시작하든 거래세가 더 커지다 보면은 거기서 이제 또 세수가 보완된다든가 물론 세목은 다릅니다만 그렇게 된다든가 아니면 주가 많이 올려놓고 금융투자소득세 갑자기 어지러운데요. 뭐 시나리오는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상화 시켜놓고 그 다음부터 금투세 얘기가 또 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갑자기 찬물을 끼얹어서 죄송합니다만 그럴 수도 있다는 거는 한번 또 생각을 해보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시장은 그 어떤 변화에 대해서는 좀 열려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어쨌든 뭐 중장기적으로는 그런 사이클로 갈 거고 정부나 민주당 여당에서도 그런 식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갈 텐데 일단은 저희도 단기적으로 지금 취임하고 나서 뭐 얼마 되지가 않았어요. 지금 시간을 따져보면 그렇죠. 일주일 조금 넘었는데 지수가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딱 보면은 수급 지금 외국인들이 현물 일단 오전에 물론 뭐 최근에 이번 주에 오전에는 좀 매도하다가 오후에 다시 순매수로 전환하고 이런 식으로 패턴이 나오고는 있긴 한데 살살 약해지고 있어요. 외국인 그렇습니다. 매수가 그렇죠. 살살 약해지고 있는데 그러면 외국인 매수 조금 이제 떨어지면 아무래도 지수 랠리의 동력은 약간 약해질 가능성이 있잖아요. 약간 덜컹거릴 그 타이밍을 저희가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아무래도 그런 건 있죠. 심리적으로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오늘 일단 선물 옵션 동시 만기입니다. 그렇죠. 여기부터 아주 짧게만 보게 되면 오늘 당일은 오늘 오후 동시 효과가 제일 중요합니다. 오후에? 그거 마감 동시 효과요. 그러니까 그때 부분에 일반적으로 추세 강한 시장이라고 하게 되면 의원들이 관망하다가 그러니까 그때 패시브로 사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선물 옵션과 함께 막 청산되기 시작하면서 나오는 물량들이 많다 그러면 그걸 아마 와르르 밀고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오늘 뭐 오후에 갔더니 뭐 무슨 1,000억도 안 되게 매수 아니면 약간 좀 약한 매수가 들어오다가도 조가 딱 끝나는데 갑자기 몇 천억 매수가 뚝 들어와 있다. 그러면 그것도 역시 그걸 받아가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때 약간 추세로 가다가 변곡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추세가 강화냐 아니면 변곡이냐 그런 때를 많이 판단하게 되면 외국인들 현물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물, 외국인 현물 매수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지. 그렇습니다. 마지막에도 외국인이 그냥 매수로 치고 들어오면은 조금 더 갈 거다. 그래서 랠리. 제 그냥 아주 짧은 제 소견으로는 외국인들 동시 효과에 많이 이렇게 덜컥 사게 되면 역시나 큰 추세 이상 없다. 그리고 그냥 가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거기서 만약에 그냥 좀 별로 그냥 찌글찌글하게 그렇게 끝났다라고 하게 되면 속도 조절이 좀 쉬어간다. 한 2,900, 한 2,880 요 안쪽까지 해서 또 그러니까 적어도 약간 좀 주춤주춤하면서 좀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봐가면서 봐야 될 것 같고 하지만 좀 큰 그림으로 볼까요? 큰 그림으로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지금 지난달 기준으로 한 9개월 연속 순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6개월 작년 한 하반기 때 여름쯤부터 계속 팔았죠. 그렇죠. 얼마나 많이 팔았습니까? 금액으로 보게 되면 거의 40조 육박합니다. 39조. 그것도 4월 달까지도 그렇게 팔았어요. 근데 저희 시장은 4월 달부터 출발했거든요. 근데 그때 출발할 때 누가 총대를 맺느냐라면 기관이 맺습니다. 그래서 먼저 끌어올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이거 뭐지 하면서 그 뒤늦게 따라오면서 한국이 정부가 변했구나 이런 쪽에서 지금 같이 붙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 그렇게 시장이 그러면 지금부터 만약에 정상화되기 시작하는 모습들을 보여준다라고 했었을 때 외국인들은 그러면 나 여기서 소외되면 안 될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게다가 또 가뜩이나 지금 달러도 약세 기준으로 갑니다. 지금 현재 인덱스 기준으로 보게 되면 99를 잘 못 넘어요. 오늘도 보니까 98.6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약세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데 그러면 미국 자산이 아니라 미국 외 자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한국이 밸류업
관련된 쪽을 해준다? 그러면 지금 싼 회사들이 널려 있었는데 이거 변화가 나온다 그러면 지금부터 물릴 듯이 들어가겠죠. 판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외국인들 지분은 거의 최저치까지 들어와 있는데 이 규모가 언제냐면은 IMF 때 그때 나왔던 단기간에 팔았던 규모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지금요. 그 정도였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시적 한국이 뭐 그렇게 잘못했길래?라고 하다 보니까 그런 기조까지 나왔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많이 반전이 들어온다 그러면 외국인들은 지금부터 넉넉하게 사야 되겠죠. 네. 근데 중간에 또 역할 그런 것들이 있겠죠. 뭐 관세에 관련된 얘기들 또 네.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모습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가져서 또 이제 또 눈치 보는 건 있을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그런 거 다 무시. 네. 한국에 대한 밸류만 생각한다. 그러면은 들어 그렇게 많이 팔았던 거 조금 반만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쵸. 네, 한 네. 20조 산다.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20조를 산다 그러면은 지수가 얼마가 갈까요? 네, 3천 그냥 넘겠죠. 바로 그럴 넘겠죠. 네. 가능성도 생각을 해보면서 네. 일단 또 계산기를 좀 두들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이런 상 오늘 어쨌든 마지막까지 외국인 수급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투자하시는 이제 투자자 시청자분들의 입장에서 네. 지금 이 상황 이제 새로운 주식 시장의 변화되고 있는 요 과정에서 저희가 그러면은 일단은 단기적으로도 봐야 될 것 같고 중장기적으로도 이제 시장이 완전 체질이 변하게 되면 투자 패턴도 달라져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어떤 업종이나 종목들을 공략해야 될까요? 장 단기로 봤을 때, 단기랑 중장기로 봤을 때. 일단 단기로 보게 되면 중장기는 잘 모르겠. 네. 뭐 단기도 잘 모르겠는데 중장기는 어떻게 알겠습니까만은. 네. 네. 근데 단기로 보게 되면 일단 시장에서 정해주는 섹터가 있습니다. 네네. 그쪽들은 아무래도 정부 정책 쪽이겠죠. 네, 계속 보게 되면 최근 들어서도 정부 정책 강화되는 쪽에서 입맛에 맞게 딱 들어왔다. 스테이블 코인, 뭐 지역 화폐 이런 것들 네. 결합되다 보니까 그것들이 또 강하게 들어왔죠. 거기다가 또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정부가 또 아예 VC, 그러니까 VC 투자. 예, 네. 창투사 쪽을 좀 강하게 지원하겠다. 그러면 거기랑 연결될 수 있는 게 기업 약간 AI 소프트웨어 기업들, 그러니까 중소 기업들 네네네. 이런 것들이 또 같이 클 수 있겠구나 하다 보니까 거기서 또 강화되는 모습들이죠. 그런 어떤 흐름들을 봤을 때는 이런 정부 정책들이 조금 더 구체화되고 거기다가 예산을 이만큼 배정하는 과정 아직은 예산 쪽이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겹치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게 강한 테마가 될 수가 있겠다. 추경에서 어디에 또 지원하는지 그런 것들 그렇죠. 봐야겠네요. 그러면. 예. 그러니까 단기 테마의 강한 모습들은 짧게는 나는 중장기 모르겠고 이런 짧은 매매 좋아해. 그러면은 계속 그 뉴스만 보시면서 뉴스에서 나오는 정부 얘기들 보시면서 연결되는 섹터들을 그냥 매매하시면 그게 가장 단기 수익률을 높이는 전략이 아닐까. 그런 것들이 좀 떨어져 있을 때, 또 조정받았을 때. 이런 건요, 솔직히 불매매라고 하시죠. 불매매. 네. 그냥 딱 섰다. 그러면 거기서 쉽게 안 밀린다. 그러면 사게 가는 되면 겁니까? 그 하루 이틀은 더 합니다. 이런 식으로. 어차피 저희가 이게 뭐가 뭐 그런 섹터인지 모릅니다. 네. 근데 거기서 시장이 정해주다 보니까 그래서 강하다 그러면 오케이 너로 정했어. 그러면 같이 그러니까 그거는 저 따라가는 매매일 올라타는 때, 거고. 네, 올라타는 전략은 그런 게 맞을 것 같고. 네네. 근데 길게 보면 아예 지금 시장 체질이 바뀐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런 것들이 잘 진행된다라는 가정하에 네. 일단 그게 제일 중요하겠죠. 네. 그러면 긴 시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싼 거 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싼 거.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 드리면 한국 시장이 저평가이기 때문에 그걸 끌어올린다라는 쪽이라고 하게 되면 아직까지도 저평가인데 뭐 지금 종목들 이렇게 쭉 보시게 되면은 PBR 기준으로 종목들 이렇게 딱 소팅을 해보게 되면 아직도 0.1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0.29 있고요. 네, 이런 회사들부터 근데 그런 회사가 망할 것 같으면은 사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근데 어려운 어려운 상패하는 막 그런 기업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약간 좀 재무 구조 좀 이상하고 부담스럽다 그러면 그런 거 하면 안 되겠죠. 근데 그런 종목들의 특징은 저 PBR이 아닙니다. 예, 오히려 고포입니다. 고포고 뭐 재무 구조 엉망이고 네. 예, 그런 쪽들은 아예 배제를 해야 버리고. 되겠지만 예, 그런 저 PBR 종목들 같은 경우도 충분히 그러니까 그런 변화가 들어왔었을 때 움직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이것도 하나의 대상이 되겠죠. 근데 그런 거 보게 되면 그런 거 많습니다. 막 방직 회사, 네. 네. 일심 방직, 네. 네. 이런 거 매매하고 싶으신 생각이 있으십니까? 없죠. 예, 없죠. 근데 주가를 보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 나왔냐면 벌써 출발을 해서 예, 일심 예전 같으면 쳐다보지도 않는 종목이긴 하죠. 이거 근데, 지금 어휴. 두 달 사이에 두 배나 거의 한 어. 예, 60% 70% 나 있습니다. 예,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는 이 회사 가장 큰 특징을 봤었을 때 일심 방직 방직 회사 뭐가 볼 게 있어요. 네. PBR이 이렇게 올랐는데 0.29입니다. 0.29. 네,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시장에서 싼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걸로 봐야 되겠죠. 그럼 저 PBR 역순으로 그냥 리스트업 쫙 해보고 한 번씩 다 체크해봐야겠네요. 한번 그것도 주말 사이에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그러니까요. 같습니다. 예, 그래서 마음에 든다 그러면
뭐 여기서 삼성전자 외환가에 그거 지켜보는 것보다 이런 것들이 오히려 부각받는다. 그래서 약간 작은 모멘트만 탁 던져줘도 우리 종목들이 화르르 올라올 수가 있는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게 그런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출발한 게 지주사도 이제 거기서 연결되는 거죠. 그쵸. 예, 그건 이제 정부 출발했죠, 정책들 이미. 예, 보는 것까지 또 추가로 확인되면서 움직일 거고 거기다가 또 변화 보게 되면 이제 시장이 강하게 되면 저희가 매매 많이 하게 됩니다. 그쵸. 그러면 네. 뭐 누가 뭐래도 증권주예요. 그쵸. 네, 증권주 많이 올랐습니다. 네.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안 빠지잖아요. 그쵸. 그렇다는 얘기는 그러면 증권주가 비싸냐? 지금 가장 비싼 것 중에 하나가 미래에셋이 미래에셋. 아닐까 싶은데 그거 PBR 기준으로 보면 이제 1배 넘어갔습니다. 네, 그렇게 올라왔는데 이제 네. 한 배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나머지는 또 얼마나 그런 변화가 이어갈 것인가라고 봤었을 때는 그런 것도 하나의 또 전략이 아닌가 싶어서 그런 걸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뭐 많은 부분에 궁금증이 좀 해소가 됐습니다. 김민수 대표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고 앞으로 또 공략해야 될 것까지 잘 짚어주셨으니까 시청자분들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